번째 봤어요? 아니요, 저는. 아, 그래요? 네. 또 최근에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기사 보니까 이웃 주민들이 네. 그 개를 이렇게 몰래 데려다가 네. 뭐 훔쳐간 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이렇게 드셨대요. 예.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돼갖고 사건화 돼갖고 뭐 결국 뭐 합의로 끝나긴 했는데 네네. 실제로 이슈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 최근 일인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뭐 이게 뭐 절도가 되냐 안 되냐 그리고 개고기 또 논란이 살짝 네. 나왔고 또 최근에도 보니까 배달 앱에서 판매하는 게 또 이슈가 돼갖고 좀 이걸 처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긴 한데 이게 법적으로는 반려견 강아지지만 여기는 사람과 다르게 하나로서 이제 물건 재물로 보거든요. 생명이 있지만은 법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재물을 보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거라고 하면은 이제 뭐 점유물 위탁물 횡령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견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군지 알고 있고 이게 잠시 그 점유를 이탈했지만은 그래도 그 소유자가 누군지는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잃어버린 물건은 아닐 거예요. 또 목줄도 있을 네, 거 아니에요, 키우던 거. 그렇죠. 네, 잃어버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절도에 해당할 여지는 분명히 있고 말씀하신 대로 또 드신 분들이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들어보니까 또 이웃 주민들은 자기는 절도 혐의도 부인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왜요? 그러니까 주인은 걔인지 몰랐다고 한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인이랑 그 반려견 이름이 댕댕이라고 이거 순대로 했나? 그렇죠. 네. 있는데 얘랑 같이 산책하는 거 많이 보셨고 했었는데 이게 또 절도죄가 되려고 하면은 어떤 남의 재물을 훔친다는 절취한다는 어떤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고의가 없었다는 거를 주장하는 것 같아요. 법률 전문가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래서 고의를 주장한 것 같은데 뭐 고의가 없다고 보긴 어렵고 이것도 미필적 고의도 고의에 해당하는데 하여튼간 충분히 누구 건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절도의 고의가 뭐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지금 합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벌금형으로 끝나면은 이게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절도죄는 그러니까 형법 329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반려견이 뭐 굉장히 좀 고가의 품종이라고 하나?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 가치가 이제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이니까 가치를 따를 수 있잖아요. 가치가 좀 많지 않았고 좀 약하게 처벌이 될 것 같고 그런 경우에서 이제 벌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또 이걸 반성하고 있고 또 합의를 또 받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벌금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뭐 아니면 뭐 기소유예 끝날 수도 있고. 네. 너무 화가 나서 그냥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저는 따로 민사를 준비를 해서 이분께 뭐 금전적인 뭐 손해배상이라든가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비할 수 요즘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려라는 말을 쓰는 네. 반려견. 그렇게 민사로 진행을 하면 그 소송 비용과 시간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뭐 그것보다는 좀 크게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특히 이 사건에서는 어렵지 않을까요?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고 해도 손해배상에는 크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이런 게 있을 텐데 적극적으로는 뭐 반려견에 대한 어떤 가치, 생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치 매길 수 있잖아요. 거래되는 가격이 있으니까 그런 가격을 받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그래서 위자료긴 한데 그 정치적 피해가 엄청 많겠죠. 이 주인이 그렇다고 해도 그거를 뭐 그렇게 고액, 다액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견주는 뭐 거의 그냥 유명한 겨자먹기로 합의를 할 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배상받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개를 과연 이제 법상으로 볼 때 좀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선 축산법에서는 이제 가축으로 분류는 돼 있는데 또 동물보호법상에는 또 반려동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념 지위가 다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고기를 판매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법인지 여부를 따르면은 법적으로만 보면은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이제 식품원료 분류에 등재되는 육류만 판매를 할 수 있는데 거길 보면은 개고기는 없거든요. 개고기를 이용해서 어떤 음식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이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서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걸 판매한 업체는 이제 영업정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 제재를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근데 이거죠. 법은 이런데 우리 그 개고기는 옛날부터 그 사회적 간섭을 이유로 해서 이제 계속
좀 식용을 해왔던 것도 있기 때문에 엄연히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이지만 이거를 제재를 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좀 아직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제도 정비를 통해서 이런 법과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 사회 괴리를 조금 좀 줄여나가면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슈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이 사례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